어제 저녁 하용하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정승진 후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노상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또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5개년 장기건설 계획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공항 검색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새로운 보안 검색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뉴욕시에서 노상방뇨나 길거리 음주 등 일부 경범죄 처벌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지구 민주당 후보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를 후원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하용하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정 후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솔로몬 종합보험. 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후원 행사를 주최한 하용하 전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 정치인 탄생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온 정승진 후보가 상원 의원이 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이라면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힘든 어려운 우리 이웃부터 정말 중산층까지를 잘 대변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욕주 인구의 14%가 아시안인데 뉴욕주 상원에는 아시안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며 꼭 승리해 이민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뉴욕주 상원에는 아직도 아시안이 당선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번 9월 13일에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 중국인, 사우스 에이시안들, 이 다양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우리 정말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보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감을 하시게 되고요. 또 백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변화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아주 이번에 강력하게 반응. 어제 후원 모임에 참석한 뉴욕 지역 직능 및 지역 한인 단체장 등 한인들은 정 후보의 상원 당선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오는 9월 예비선거에서의 승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수경 씨와 남편 이정택 씨 부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석금 2만 5천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박 씨의 다음 법정 출두일은 8월 9일입니다. 뉴욕시 교정국에 따르면 24일 인정신문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의자 박 씨는 현재 퀸즈 엘머스에 있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로즈엠 싱어 센터에 수감 중입니다. 남편 이 씨도 인정신문에서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책정받은 뒤 현재 브롱스에 있는 남성구치소 버논시 브레인 센터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피의자 부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데니스 링 변호사는 박 씨의 인정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남매의 피해 상황은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씨의 다음 법정 출두일은 8월 9일로 예정돼 있고 남편 이 씨의 법원 심리는 오는 6월 15일 열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노상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또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히스패닉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곳이나 늦은 밤 등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팰리세이드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께 펠팍 웨스트 워싱턴 플레이스와 1번가 인근 주택가에서 히스패닉계 괴한이 23세의 한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한인 여성이 맨하탄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을 뒤쫓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범행 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나와 소리쳤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키가 5피트 8인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펠팍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길거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이 늦은 밤 귀가해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펠팍 경찰서에 요청하면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5개년 장기건설 계획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무려 2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뉴욕주의 대중교통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장기건설 계획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MTA 5개년 장기건설 계획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5개년 장기건설 계획안에는 2,340대의 버스와 1,450대의 전철 객차 개선, 펜스테이션까지 이어지는 브롱스 일환 메트로노스역의 추가 건설, 이스트할렘에서 이어지는 2번가 전철의 증설, 메트로카드 지불 시스템 개선과 파밍데일에서 론콘코마 구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의 추가 건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그랜드 센트럴역을 잇는 이스트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승인으로 MTA 측은 다리 및 터널의 보수 강화 공사와 시전역 전철 31개 역의 개선도 추진합니다. 31개 전철역 개선안은 21세기에 걸맞게 역을 바꾸는 것으로 특히 승객 편의 시설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충전소와 무선 인터넷도 확충되고 2018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공항 검색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새로운 보안 검색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교통안전청은 25일 전국에서 가장 붐비 있는 공항 중 한 곳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새로운 보안 검색 시스템을 공개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선 수상한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은 별도의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도록 분류해 검색대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바구니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직원이 일일이 옮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색대를 통과한 바구니는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또 대기자들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비해서 신발을 벗을 때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교통안전청 측은 수상한 물체를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시스템과 소요 시간을 비교해 데이터를 분석한 뒤 새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이 전국 공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노상방뇨나 길거리 음주 등 일부 경범죄 처벌이 대폭 완화됩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벼운 벌금 수준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8개의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른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가벼운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 수준에서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범죄로 적발되면 형사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대신 시행정심판 청문사무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형량과 벌금 수준을 낮추는 게 이번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노상방뇨와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이 대폭 낮춰집니다. 최초 적발 시 $75의 벌금이 부과되고 12개월 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250에서 $350 사이로 벌금이 오릅니다. 또 병을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민사처벌로 $25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 밖에 공원 규정 위반 시에도 더 이상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 외 공원에 있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앞으로 단순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브로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24일 소수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이민 사기 유형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은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주소에 이민 대행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웹사이트 주소는 uscis.gov이지만
정부기관 도메인을 뜻하는 gov를 com 등으로 바꾼 유사 사이트들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한 컨텐츠 구성을 만들어 놓고 이민자들을 현혹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정부기관의 온라인 주소는 반드시 gov를 사용하고 절대 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각종 이민서류 양식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어 국토안보부가 또다시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급습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한인 단체 등 50여 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단체들은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 한인단체를 비롯해 아태노동연대, 남아시안연대 등 50여 개 아태계 이민단체들은 25일 연방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서한에서 중남미계 아동과 가족들을 타겟으로 한 이민 급습 작전을 중단해달라며 이들은 내전이나 기아를 피해 떠도는 다른 지역 난민들과 같이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난민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안보부는 중남미계 미립국 이민자를 타겟으로 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 급습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만 이미 87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은행이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자산 순이익률이 한인 빅3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만큼 내실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은행의 주주총회 현장. 100여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명의 이사 선출권과 경영진 보수,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KPMP LLP의 연장 인준 등 주요 안건 승인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산 순이익률 1.41%를 기록한 한미는 실적 위주의 브리핑을 진행해 30분 만에 주총을 마무리했습니다. Our focus is to stay focused on what we do well. And what we do well is to generate good quality loans at a high interest rate. 우리 규모를 지키면서 내실을 기하고 또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도 내고 UCB 뱅크 인수로 타주 고객 확보를 추진한 한미는 지난해 구 UCB 지점 4곳 폐점은 효율적 지점망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총 후 합병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계를 위주로 한 아시안 커뮤니티와 주류 시장을 타겟으로 한 합병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exclusively limited to Korean Americans, and we have done very well growing within the Korean American space. But the reason why we're able to grow as we have in the first quarter is because we have expanded our customer base. 한편 통합을 추진 중인 BBCN과 윌셔은행의 주주총회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두 은행이 지난주 감독당국의 합병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합병을 위한 주주들의 마지막 표결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합병은행들이 출범 준비로 분주한 사이 한미은행은 내실 강화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며 특히 올해는 타인종 고객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굴에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마법처럼 펴지는 화장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부 위에 투명한 막을 쳐서 주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고 하는데요. 젊어지고 싶은 대다수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주름살. 그래도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게 대다수 여성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가리거나 없애준다는 온갖 민간 요법들이 넘쳐납니다. 걸쭉하게 만든 베이킹소다를 크림처럼 발라주거나 커피가루에 오일을 섞어 바르는 방법은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술 없이 주름을 즉각 펴준다는 비법엔 테이프와 고무줄이 동원됩니다. 얼굴 양쪽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고무줄로 당겨 머리 뒤에 고정하고 같은 식으로 목에도 장착하면 처진 피부와 주름이 테이프와 고무줄의 힘으로 당겨 올라간다는 겁니다. Really shows you how effective these lifts are. Again, from the front, before, and here she is after. 하지만 가장 효과가 탁월한 건 뭐니 해도 성형수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과학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주름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I don't see why you couldn't put it on every morning and wear it like any other makeup. 화장품을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을 비교해 보니 오른쪽은 눈 아래 주름이 깊게 처져 있는 반면 왼쪽은 팽팽히 펴진 모습입니다. 눈두덩이를 꼬집어 봐도 화장품을 바른 피부는 팽팽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First, you put on this invisible cream on your skin, and that has the polymer in it. And then in the second step, you put on what we call a catalyst. 두 가지 크림의 화학 반응으로 피부 위에 얇은 투명막이 만들어지면서 주름을 펴주는 원리입니다. 인공 투명막의 지속 시간은 24시간. 화장도 할 수 있고 물과 비누로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는 데다 빛과 공기도 잘 통해 두 번째 피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3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점은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것. 하지만 대량 생산이 이뤄지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매일 두 번째 피부를 가면처럼 쓰고 벗을 날이 그리 멀진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지난 21일 졸업식을 갖고 한인생도 25명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을 신임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 오는 6월 1일은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게 되며 매년 해사와 공사에서도 20명 안팎의 한인 생도들이 배출됩니다. 이로써 이들 사관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한인 신임 장교들은 6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모 씨는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통국이 오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연방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항공교통관제사에 지원한 조 씨는 우울증 재발과 인격장애로 인해 결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이어 데머레스트 학군에서도 교내 수돗물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데머레스트 학군이 자발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데마레스트 중학교 1곳, 루터리 에머슨 스쿨의 7곳, 카운티로드 스쿨 2곳 등 총 3개 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학군 측은 구체적인 납성분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문제의 식수대 운영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앞으로는 뉴욕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셉 로바츠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법안은 뉴욕주 상원이 지난 24일 가결시키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근 자동차 업계들이 앞다투어 생산에 시범 운행 중이지만 뉴욕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더운 날씨에 습도가 높겠고 오존 수치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습도 높고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무더운 날씨에 밤늦게는 한낮
한두 차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